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을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경험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그 어떤 일도 시간 낭비가 아니다. 오기스트 로댕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해서 시간 낭비를 할까 두려워서 도전을 망설일 때가 있는데요.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겠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부딪히고 좌절하더라도요, 해보니까 아니더라라는 결론을 얻는 것 자체가 귀한 경험이자 자산이니까요. 올 한 해는 열심히 도전하는 한 해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1월 7일 수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2015년 부동산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해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밀어붙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요.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는데요. 재건축 시장 회복에 발목을 잡아온 부동산 3법도 지난해 말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회복 분위기에 이어 이제 법까지 정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요와 공급도 가격을 밀어올리는 쪽입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요. 올해 전국 입주 물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24만여 가구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원활한 주택 수급을 위해 필요한 연간 30만 가구 정도에 비해서는 20%가량 못 미치는 정도라고 합니다. 더욱이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에는요. 지난해 3만 6천여 가구의 반토막 수준인 1만 9천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새해 재건축, 재개발로 철거되는 주택이 5만 가구 정도인 걸 감안하면요. 서울의 주택 공급량은 되레 3만 가구가량 줄어드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택 공급 부족은요, 이 전세나는 부채질에서 전세 세입자들의 매매를 자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에 65% 선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요, 이 전세 보증금에 돈을 조금만 더 보태서 집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경기가 불투명해서요, 공급 부족 압박이 얼마나 매매 수요를 자극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소득이 늘지 않으면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이 상당한 대출이 필요한 주택 구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려면요, 이 적당한 집값의 상승이 예상이 돼야 하는데 지난해 수준의 집값 상승으로는 이 매매의 주거 비용이 전세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일단 이 월세집이 크게 늘면서 월세가 떨어져서 월세로 옮기는 전세 세입자가 늘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력이 높아지거나 더 강도 높은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에서는요, 시장이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입주 물량 감소, 재건축, 재개발 철거 등으로 이 전세난은 새해에도 가중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월세가 내려가고 있다는 해도 이 아직까지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아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주인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지만 단기간에 물량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새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성황을 이룰 분야는요, 이 새 아파트 분양 시장입니다. 청약 자격이 완화돼서요, 청약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3월부터 이 서울과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이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유주택자의 1순위 청약도 쉬워지는데요. 새해 분양 물량도 지난해보다 20%가량 많은 38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게다가 인기지역 물량이 특히 많습니다. 분양권에 웃돈이 꽤 붙어있는 위례 신도시, 그리고 경기도 수원시 광교 신도시와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등에서 물량이 꽤 나오는데요. 이들 공공택지는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돼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는 민간 택지에서는요,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도심 인기 지역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합니다. 민간 택지의 상한제가 풀리더라도요, 이 분양가가 많이 오르면 상한제 단지로 지정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재건축 시장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일 대책의 최대 수혜주여서인데요.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3년간 유예되고 이 보유한 주택수만큼 새 아파트를 배정받게 됐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어서요, 분양가를 좀 더 높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새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나 재건축 개발 이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도 합니다. 여기다가 이 재건축 사업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재건축 허용 시기가 30년으로 앞당겨져 이제 서울 목동의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졌는데요. 목동은 집값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넘고 현재 용적률이 높아서 강남 못지않게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꼽힙니다. 대치동의 은마, 반포동의 주공 1단지, 잠실동의 주공 5단지 등 이 강남권의 사업 초기 단지들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려면 3년 유예 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과 상가 등 이 임대 수익형 상품의 인기는요, 여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저금리가 계속되고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이어져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난해에는요, 이 수익형 상품의 분양이 본물이어서 지역에 따라 이 공급 과잉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나 관광객도요, 이 임대 수익형 부동산을 뜨겁게 달굴 호재로 꼽힙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호텔 못지않게 임대주택과 게스트하우스,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도 함께 늘고 있어서인데요. 기존 주택을 임대 수익형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상권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심이 적었던 서울 마포구의 합정, 연남, 망원동 일대에는요, 여행객용 숙박시설과 상가지대로 발전되면서 가격 또한 껑충 뛴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게다가 중국인과 같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요. 국내의 구매력 감퇴분을 이들 외국인이 채워주는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미뤄왔던 재건축 수건 사업들의 전망이 밝은 만큼 이 부동산 경기가 올해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동산 경기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 관련된 주식시장 관련 종목 흐름들도 예민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스노피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흔히 혼용해 쓰는 말 가운데요, 이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이란 상품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해당 상품의 수요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표현한 곡선을 말하는데요. 이런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가 이 해당 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라 자신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변화시킨 결과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수요 곡선은 보통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합해서 그려지죠. 하지만 시장 수요 곡선이 항상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해 도출되는 건 아닌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특정 물건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가격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구매 행태에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 수많은 요인을 고려합니다. 제품의 가격은 물론이고요. 이 디자인이나 성능, AS 같은 제품 자체의 요인들을 고려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구매 행태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즉 주변 사람들이 구매하는 걸 보고 나도 덩달아서 구매를 결정하기도 하는 거죠. 반대로 유행이 너무 불어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고 싶었던 마음을 접는 경우도 생깁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일찍부터 이런 일련의 행태들을 주목하고 이를 규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제시해 왔는데요. 이 중에 사회 전체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량을 줄이는 현상을 바로 스노피 효과, 속물 효과라고 합니다. 즉 유행이 너무 많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지으려는 태도가 마치 속물과 같다고 해서요. 속물 효과 또는 속물이라는 뜻의 스노피 효과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자신만의 물건을 소유하고픈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결국 이런 스노프 효과가 유발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한 누군가가 자신의 수요량을 줄이게 됩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수요량이 커지면서 증가하는 시장 전체의 수요량 증가폭이 각 개인의 수요량 증가폭보다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 수요 곡선 또한 이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단순히 합해서 도출된 수요 곡선보다 가파른 형태의 수요 곡선을 갖게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스노프 효과를 가장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옷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명품이라고 불리는 고가의 브랜드 옷을 주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들이 고가의 옷을 구매하는 이유를 단순히 한두 가지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 역시 속물 효과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된다는 건데요. 고가의 옷은 일반인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사입기 어려운 명품 의류를 입고 다니면 남들이 잘 안 입는 옷을 나만 입고 다닐 가능성이 높아지죠. 따라서 남들과 구분되고 싶은 심리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누구나 쉽게 사는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자신의 이 속물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브랜드를 통해 자신을 남들과 구분하기 어려웠던 예전에는 어떻게 속물 근성을 풀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어내거나 복식의 격차를 두는 방식으로 타인과 자신을 구분지으려는 일련의 시도를 지속해왔습니다. 타인과 자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나라의 임금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임금은 자신만 입을 수 있는 옷인 용포라는 브랜드를 고안해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졌던 용을 자신의 상징물로 삼음으로써 이 옷만으로도 자신이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쉽게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이 자신만의 의복을 만들어 입고 이를 통해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모습을 지켜본 신하들도요. 잇따라 자신들의 품계를 구분지을 수 있도록 관복을 차별화하기 시작했죠. 사실 옷을 통해 상하를 구분지으려는 시도는요, 인류 역사상 아주 예전부터 시도되었던 방식입니다. 계급사회에서는 늘 옷을 통해서 신분의 높고 낮음이 표현되어 왔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의복을 통해서 신분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려는 시도들이 1884년 갑신의제개혁과 1894년 갑오의제개혁, 그리고 1895년 을미의제개혁 등을 통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복개혁 때는요, 이전까지 용도와 신분에 따라 다양했던 이 포의 형태를 두루마기 하나로 통일시켜서 이를 통해 반상과 상하 존비의 구분이 불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라이벤슈타인은요, 다른 사람의 소비 행태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일련의 소비 행태들이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런 소비 수요 행태를 비기능적 수요라고 부르는데요. 라이벤슈타인의 견해에 따르면요, 이 남들과 달라 보이기 위해 명품 브랜드에 집착하는 속물 근성 역시 다른 사람의 소비 행태에 기인해서 형성된 소비 행태이기 때문에 비기능적 수요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역사적인 상황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요.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의복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짓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는데요. 의제 개혁을 통해 전통 복장으로는 더 이상 신분을 확인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는 다시 오늘날의 신식 복장인 양복을 발빠르게 도입해 자신은 남과 다른 신식 문명에 익숙한 개화된 사람임을 보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요, 우리 인간이 남들과 다른 의복과 브랜드를 구매함으로써 자신을 남들과 구분지으려고 하는 욕구는요, 어찌 보면 속물근성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본연의 본능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경제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을 도와줄 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의식처럼 꼭 빠뜨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새해 계획 세우기입니다. 연초에는 들뜬 마음에 다들 거창한 계획을 세우곤 하지만요. 사실 너무 큰 계획을 세우면 이 한 달도 안 돼서 무산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 새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매년 반복되는 계획의 무산의 패턴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은 2015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요, 무엇보다도 이 금연 다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에는 더구나 이 담배값이 올라서요, 금연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성공적인 금연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금연 시작과 함께 하신다면 새해 금연 다짐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앱 금연 시작은요, 기존 흡연량과 담배의 가격을 기록해서 금연일을 기준으로 얼만큼 건강이 좋아지고 절약할 수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앱입니다. 금연을 하면서 절약한 비용과 금연일을 위젯으로도 지원하고 있어서요, 더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만큼 또 금연 의지를 상기시켜준다고 하네요. 또 건강에 대한 부분도 그래프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서요, 건강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켜 주니까 이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앱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용하기 간편하고 깔끔한 이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하고요. 절약한 금액과 늘어난 수명 등 바로바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 금연의 절실함을 깨닫게 해주는 앱이라고 합니다. 새해 다짐 중에는요, 이 금연과 함께 또 건강관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건강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잘 먹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만 먹어도 아주 건강해진다고 하는데요. 사실 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맞는지 애매하기도 하고 잘 몰라서 못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앱이 있는데요. 바로 앱 힌트입니다. 힌트는요, 이 전문 서적 500권 분량의 국내 최다 규모의 음식 영양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약이 되는 음식을 똑똑하게 골라주는 음식 건강 백과사전입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프로필만 간단하게 설정하면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을 다양하게 추천해준다고 하네요. 또한 효능을 알고자 하는 음식을 검색하기만 하면 피로 해소와 염분 배출, 노폐물 제거 등 효능 효과를 한 줄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와 요리법까지 알 수 있어 편리하고요. 이 뻔하고 맛이 없는 건강식이 아닌 실생활의 다양한 음식과 그 효능을 알려주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앱이라고 합니다. 또 새해에는요, 나만의 취미를 가져보려고 마음먹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그동안 이 취미생활을 아주 열심히 즐기지 않은 분들은요, 취미생활을 하고는 싶은데 어디서 뭘 할 수 있는지, 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어디서 배워야 하는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취미생 앱을 이용하시면요, 도움이 아주 많이 된다고 하네요. 취미생 앱은요, 취미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을지 알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은 취미, 가장 인기 있는 취미를 알려주기도 하는데요. 매거진을 통해 다양한 취미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고, 관심이 있다면 내 주변 검색이나 입력한 주소의 주변 검색, 상세한 필터링 등을 통해서요, 여러 방법으로 각양각색의 내게 맞는 취미 교습소를 찾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관심 있는 취미의 수업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면 찾아줘 수업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원하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취미 수업을 직접 찾아준다고 하네요. 이 앱 역시 시작부터 깔끔한 UI가 장점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지키기 어려운 이 새해 계획들, 늘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과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앱을 이용한다면요, 올해 이 새해 계획들 거뜬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금연과 건강관리, 취미생활까지 이 앱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목표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KTNG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담뱃값 인상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좀 많으실 텐데요. 이 담뱃값도 오르고 새해를 맞아서 금연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겁니다. 오르는 이런 현상에 따라서요, 이 KTNG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해를 맞아 금연 열풍이라는 불똥을 맞은 이 KTNG에 대해서는요, 일단 이 공급가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담배 소매 가격이 갑당 2,000원씩 오르는 가운데 이 KTNG와 한국필립모리스가 소매점의 공급 가액을 일제히 올렸는데요. 과거 소매 가격의 10%였던 소매점 마진을 줄이고 KTNG와 필립모리스의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셈입니다. 담배 소매 판매 마진율이요, 기존 10%에서 7.5%로 가격과 상관없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오해와는 달리요, 실제로는 각 담배별로 마진율이 다르게 조정됐다고 합니다. KTNG의 경우 이 5,000원 이상의 고가 담배의 마진율은요, 기존의 10%를 유지했지만 4,500원 이상에서 5,000원 미만의 중가 담배 마진율은 10%에서 9.5%로 0.5%포인트 낮췄습니다. 4,500원 미만 저가 담배 마진율은요, 10%에서 7.5%로 2.5%포인트 낮췄습니다. 국내 담배 시장 2위 사업자인 한국필립모리스는요, 이 제품에 따라 소매 판매 마진율을 기존 10%에서 9.3에서 9.4%로 낮췄다고 하네요. 이번 소매점 마진 축소로 이 KTNG의 2015년 평균 판매 단가는 지난해보다 최소 12%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물량 감소 및 평균 판매 단가 상승폭 제한 우려로 급락했던 KTNG 주가가요, 이번 인상을 계기로 반등할 거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이 평균 판매 단가 12% 상승은 물량 11% 감소를 상쇄하는데, 실제 올해 평균 판매 단가는 12%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커서요, 이 물량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해도 감익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KTNG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힘을 주는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겨울에는요, 날이 추우면서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곤 합니다. 언제 봄이 오나 이 따뜻한 날들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사계절 중에 겨울은 유난히 나기가 힘들어서요, 괜히 더 긴 계절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시린 계절을 뚫고 봄으로 가는 나무의 과정을 그린 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황지우 시인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입니다. 먼저 어떤 시인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 황지우.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 나목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받는 몸으로 벌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부르터지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이 1월은요,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입니다. 1월의 나무를 보면요, 안 그래도 추운 날씨가 이 휑한 나무 때문에 더 추워 보이곤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헐벗은 나무라 할지라도 이 날이 따뜻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잔뜩 무성한 이파리를 내놓습니다. 그런 생명력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실연의 계절, 겨울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추운 계절, 담금질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봄의 감사함을 또 배로 깨닫게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혹독한 겨울, 누구나 이 인생에 누구나 겨울 같은 시련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겨울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봄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지금은 조금 춥고 힘들더라도 잠시만 더 자신을 담금질하며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2015년)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나에게 이렇게 매일매일이 주어진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소중한 하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